안녕하세요. 리소맥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수능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한 시점일 텐데 이럴 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 라는 걸 아마 다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막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무작정 기출을 많이 풀자라는 생각으로 기출만 계속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요. 수능이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 우리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존에 풀었던 기출문제를 싹 모아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문제라는 건 그동안 풀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이 세 가지의 유형의 모의고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설마 다 풀었다고 그냥 다 버리신 건 아니겠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그 틀린 기출문제들, 내가 기존에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틀린 거 보는 게 진짜 영어 공부가 될 거거든요. 이건요, 저의 경험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살짝 여담을 좀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영포자였어요. 내신만 냅다 외워서 막 시험을 보던 아이가 모의고사를 처음 경험을 하고 났더니 내가 사실 알고 있었던 내 영어 실력이 진짜 내게 아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좌절감도 들고 잘 안 오르잖아, 사실 언어라는 게. 그래서 진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붙잡고 있었던 게 영어거든요. 전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상담에서 너는 과외는 좀 받아야 돼, 영어 과외. 라고 따로 얘기했을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좀 많이 떨어졌던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성적이 20점 가까이 올랐고요. 등급도 한 등급, 두 등급 조금씩 올랐던 케이스입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이고 사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린 틀린 거 다시 보는 거 진짜 싫어해요. 지겨워하고요. 틀린 걸 다시 본다는 건 내 오점을 들춰보는 기분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약간 회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경험자로서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진짜 일주일만 몇 문제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점은 아마 여러분이 새로운 기출을 계속 푸냐, 아니면 풀었던 걸 또 보냐, 이런 게 계속 고민이 될 건데, 저는 지금 제 경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건데, 풀었던 걸 반드시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봉투 모의고사를 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풀고 나서 틀린 거 나랑 문제 해설 강의 다 하고 나서 또다시 봐라. 많이 볼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많이 틀려나 지금 많이 틀려도 돼. 다만 시험장 가서 틀린 거, 틀린 유형, 틀렸던 뭔가 논리전개 방식이랑 동일한 건 안 틀리면 돼. 그건 어떻게 안 틀리는데? 다시 보고 다시 내 걸로 만들었으니까 안 틀리는 거지. 그걸 훈련하면 돼.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도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충분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풀었던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틀린 문제들을 보셔야 해요. 맞은 문제들보단 틀린 문제들 위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답풀이를 할 건데 왜 굳이 오답 노트를 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을 건데 별다른 그러한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시간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예쁘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시다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시험지를 내 오답 노트로 만드는 게 지금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가지고 볼 건데 제가 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다가 내가 오답풀이를 해서 이거를 오답노트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색깔 구분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저는 어떻게 지금 색을 분리했냐면 하늘색은 내가 모르는 단어, 그리고 연두색은 패러프레이징, 그 다음 분홍색은 정답의 근거문입니다. 정답의 근거문에다가 밑줄을 긋은 거고요. 그리고 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 연결어 같은 경우는 노란색.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첫 번째, 정답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근거문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밑에다 써놓고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틀린 거 내가 골랐잖아. 이거 답이 1번인데 내가 4번으로 골랐대.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린 답으로 골랐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밑줄만 긋고 생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문 밑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지문 밑에다가 적어두는 겁니다. 왜 적어두냐? 시험장 가가지고 이 밑줄 친 거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계속 고민을 할 거야. 내가 이걸 왜 껐지? 이게 왜 근거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뭐 해라? 밑에다 적어놔야지. 글로 그러면 내가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아, 그래, 캐치. 아,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돼서 이런 구조였구나. 이런 구조에서 내가 여기에서 놓쳤구나를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거 같이 보고 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구나를 한번 지금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2번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이 4번으로 나는 골랐는데 얘는 1번이 답이었대.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당연히 정답의 근거문을 찾는 거죠. 빈칸 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빈칸 위를 한번 해석해 보니까 자기 연관되어 있는 이 임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빈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and가 나와 있어. 그리고 and는 동일한 애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and 뒤에도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이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문장의 주어랑 동일한 거 아니겠어? 앞문장의 주어가 뭔데? 자기 연관되어 있는 임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 이 행위가 뭘 할 수 있다고? 도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대. 그러면 이 this의 형태가 어떤 결과를 낳는데? 마이너스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의 근거문은 얘가 될 수 있겠네. 똑같은 말을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도움에 대한 잠재적인 이 긍정적인 결과를 경감시킨다고. 그러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어느 정도 캐치 가능하죠. 뭐가 돼야 돼?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해. 됐죠? and는 같은 속성의 글을 연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를 경감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빈칸의 확실한 근거문이래요. 그럼 빈칸은 어떻게 써? 여기도 뭔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와? For example이 나와. 아, for example 이라고 하면은 또 정리가 되네.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 빈칸. 빈칸을 포함한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될 거잖아.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당신의 자아 개념이 의존을 하고 있대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cooking ability인데 엄청 great하대. 너의 대단한 요리 실력에 당신의 자아 개념이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면 이게 뭐 할 수도 있어? 당신의 자아를 강타할지도 모른대. 너의 자아를 뭐 한다는 얘기야? 한 대 친다는 얘기지. 자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타격을 입냐 했더니 뒤에 봤더니 한 친구가 너를 도와준대. 너가 뭐 하는데 도와줘? 게스트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와준대. 근데 너는 뭘 가지고 있는데? 나 요리 굉장히 잘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 자아 개념이야. 나의 자아 개념은 요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 친구가 요리를 도와주고 있대. 이런 경우에 뭐가 된다고? 자아가 한 대 얻어먹는다고. 이유가 뭐겠어? 그 말인 즉슨 뭘 나타내냐? 너는 너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마스터 셰프는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의 자아가 뭐 될 수밖에 없어? 강타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임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친구가 내가 요리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갈게요. 얘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자아의 타격을 입는다니까? 이게 빈칸일 거 아니야. 도움을 받게 되면 뭐 한다? 자아의 타격을 입게 돼. 패러프레이징이지. 아,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간다? 자아의 상처 입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왜?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나쁘게 느낀다? 내 스스로, 내 자아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지금 결국은 이 말과 1번의 말이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근거문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냐?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하냐? 밑에다가 적어야 되죠. 적으라고 했잖아. 시험장 가서 글을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1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글로 쓰면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문은 내가 뭐 해놨어? 당연히 윗줄을 쳐놨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쳐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 돼. 이렇게 지금 내가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럼 내가 시험장 가서도 정답인 이유는 근거문을 이걸 경감시킨다라는 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도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연관적인 일에 도움받음. 이렇게. 그건 어떻게 된다고? 빈칸이라고. 여기에 빈칸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들었지? 예시를 든 거야. 예시로 어떻게 됐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도움받은?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요. 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아의 타격을 입더라. 그러면 이 자아 타격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당연히 빈칸에도 자아 타격이 입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결국은 패러프레이징도 근거문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냐? 아니지. 뭐도 해야 된다 그랬어? 오답이 오답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내가 4번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써놓는 거지. 나는 이거를 잘못 해석했어. 어떻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 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면 자아 타격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4번으로 고른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올바르게 해석을 해보니 뭐더라? 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속일 수 있다가 된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풀었으면은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지. 너가 성공했다고. 자아 타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되면 자아 타격이 없거든. 오히려 반대되는 선지가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까지 다 밑에다 적어두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바로 위로 해서 근거문을 찾았지만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 체크하시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해석하시면서 체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체크하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뭐 나는 이걸 몰라. 또 이런 걸 몰라. 뭐 이것도 몰라. 이런 거 체크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써두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단어도 물론 사실 옆에다 빼가지고 쭈르륵 쓰면 좋은데 뭐 이렇게 체크해놓고 여기다가 해놓는 거지. 1번은 자존감.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2번은 해석하다. 사전이나 이런 걸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암시하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안 보이게 가리시고 1번은 자존감하고 하나 확인하고 2번은 해석하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지금 32번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시험지 안에 나의 오답 노트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거 좀 하실만한가요? 딱 일주일입니다. 이 방법으로 내가 틀린 문제들을 좀 시험지에 정리를 해두고 나면 이 시험지가 나의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능 직전까지 몇 문제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도 보일 거고요. 특히 나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었다라는 게 분석 가능해질 거예요. 거기에 뭐 패러프레이징이 내가 좀 약했어. 아니면 어휘도 약했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와 같은 이런 분석도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일주일이잖아. 일주일만 눈 딱 감고 알아. 내가 틀린 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또 봐야 돼. 이거 나 더 스트레스야. 압박감이 알아요. 근데 일주일이잖아. 일주일만 눈 딱 감고 틀린 것들 위주로 한번 봅시다. 틀린 것들 위주로 한 번씩 보면서 하루에 이거 다 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세 문제, 뭐 할 수 있으면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틀린 것 위주로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분석하고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냅다 계속 풀고 이거 틀렸네. 근데 뭐 때문에 내가 해석 못했겠지 뭐. 이거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밀조밀하게 여러분이 좀 찾아보는 거. 그거 되게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눈 딱 감고 이렇게만 좀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어가 갑자기 읽힌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내가 이 단어를 문맥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도 깨달았거든요. 저는 고2 때 언제 깨달았냐면 9월 모의고사 일주일 전부터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일주일 전이잖아. 할 수 있어요. 한번 눈 딱 감고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애원합니다, 진짜로. 자, 저는 그러면 수능 끝나고 수능 해설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뵐 건데요.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일주일만 열심히 달립시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